키네틱 디스크립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은 클리몬토비치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6차원 페이즈 스페이스, 즉 공간축과 속도축, 각각이 3차원이니까 총 6차원 공간이 되겠죠. 이러한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분포의 변화를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6차원 공간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2차원 상에서 입자들의 분포를 가능하면 랜덤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방정식에서 n 서브 s는 입자의 분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분포는 델타 펑션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무한대이고 그리고 없는 곳에서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n 서브 s라고 하는 분포 함수는 굉장히 삐죽삐죽한 그런 별로 특성이 좋지 않은 함수이겠죠. 아무튼 이 분포 함수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페이즈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치와 속도 공간, 6차원 공간에서 분포 함수가 변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클리몬토비치의 목표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리몬토비치의 사진 보면은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클리몬토비치 방정식 자체는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항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텀이고 두 번째 항은 속도에 의해서 즉 입자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분포 함수가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텀입니다. 이것을 컨벡션 텀이라고도 해요. 속도가 v라는 것은 입자가 x방향, 즉 공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포가 변하겠죠. 세 번째 항은 속도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분포 함수가 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도 축 방향으로 입자가 변한다는 것은 바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항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는 힘에 해당하는 겁니다. 힘에 의한 가속. 즉 QE는 전기장에 의한 힘이고 QV 크로스 B는 로렌츠 포스이죠. 그것을 입자의 질량으로 나누었으니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 공간 방향으로 여기 그레디언트 서브 V는 속도 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라는 뜻이에요. 이 방향으로 입자들이 움직일 테니까 분포 함수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장과 자기장 위에 슈퍼스크립트 M이 붙어 있는 이유는 마이크로스코픽 필드라는 의미입니다. 즉 평균한 양이 아니고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정식으로 써서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방정식은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분포함수가 델타 펑션의 합이기 때문에 개별 입자들의 움직임을 모두 따라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어프로치는 없을까요? 클리몬토비치 이퀘이션을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려면 분포함수 n 서브 s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n 서브 s는 아까 얘기한 대로 델타 펑션의 합이기 때문에 삐쭉삐쭉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인데 앙상블 에버리징이라고 해요. 앙상블이 뭐냐면 특정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존재 가능한 모든 상태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의 총 에너지가 정해지면 그 총 에너지를 만족하는
모든 가능한 상태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능한 모든 상태를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앙상블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해낼 수 있으면은 그러한 앙상블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한 상태를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은 6차원 페이즈 스페이스 안에서 작은 볼륨을 생각을 하고 델타 X, 델타 V 이렇게 표현되는 작은 볼륨을 생각하고 그 볼륨 안에 있는 입자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 공간의 크기는, 즉 스몰 볼륨의 실 공간의 상에서의 크기는 드바이 랭스보다는 작아야 되고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보다는 훨씬 커야 합니다. 이 왼쪽의 조건은 당연하죠. 평균 입자 사이의 거리보다 평균을 취하는 볼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만 평균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 드바이 랭스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드바이 랭스보다 평균을 취하는 볼륨의 크기가 커버리면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이라든지 자기장이 너무 두리뭉실해져서 개별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단순 에버리지의 조건을 화면에 정리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에버리징 하는 것을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작은 박스가 가로 방향으로는 델타 X, 속도축 방향으로는 델타 V인 작은 페이즈 스페이스 공간에서의 볼륨이에요. 이 볼륨에 대해서 원래의 분포 함수를 평균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F라고 합시다. 각 스피시스마다 이러한 평균을 취할 수 있어서 N 서브 S와 마찬가지로 F 서브 S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분포 함수는 평균된 분포 함수 또는 부드럽게 된 분포 함수 더하기 그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델타 NS는 평균을 뺀 나머지예요.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원래 주어진 분포함수의 모양이 예를 들면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보다는 더 뾰족뾰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델타 함수의 합이니까. 그런데 이 f라는 스무드된 함수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균화 과정을 상상할 수 있겠죠. 평균을 취한 것을 슈퍼스크립트 m을 빼고 그냥 2라고 쓰고요. 또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b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위와 마찬가지로 델타 E, 델타 B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화된 양과 그 나머지를 클리먼토비치 이퀘이션에 대입을 하면 그 유명한 볼츠만 이퀘이션이 얻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퀘이션이에요. ns 대신에 fs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가속도에 해당하는 또는 힘에 해당하는 이 텀에 평균적인 전기장과 평균적인 자기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들, 그러니까 삐죽삐죽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델타 E, 그리고 델타 V, 그리고 델타 N. 클리먼토비치 이퀘이션에서 볼츠만 이퀘이션으로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평균을 취할 때 델타 E 단독으로 있거나 또는 델타 B 단독으로 있는 항들은
평균 과정을 거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뾰족뾰족한 이 텀들, 그 나머지 텀들이 이렇게 2개 이상 곱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뾰족뾰족한 이런 나머지 양들은 서로 곱해졌을 때 우연히도 페이즈가 맞아서, 즉 델타 E가 양의 방향일 때 델타 N도 양의 방향일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음의 방향일 때 같이 음의 방향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사라지지 않고 어떤 유한한 양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브래킷, 이 뾰족한 브래킷은 simple average, 앞에서 얘기한 phase space volume에서의 average를 의미를 해요. 볼츠만 이퀘이션,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볼츠만입니다. 이 이퀘이션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우는데 블라소프-란다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블라소프 사진하고 란다우 사진 같이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그리고 아까 클리먼트 비치 이퀘이션에서도 제가 요 시릴 알파벳을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플라즈마 피직스 초창기에 러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요 시릴 알파벳을 같이 병기를 하였습니다. 볼츠만 이퀘이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항들은 집단적인 효과를 가리킵니다. 여기 f라는 함수 자체도 스무드된 분포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항들은 스파이키한 항들,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항들의 평균이에요. 이것을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충돌 효과, 영어로 collisional effect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콜리전 텀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상당히 고급 수학을 요구합니다.